롯데의 아픈 손가락. 한때 괴물 신인이라 불렸던 사나이, 롯데의 아픈 손가락 윤성빈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156km의 강속구의 5연속 삼진 3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마운드를 압도하며 부활 신호탄을 쏘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진짜 윤성빈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성빈. 이름 석자만 들어도 롯데 팬들에게는 아쉬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2017년 롯데 자이언츠 1차 지명. 신체 스펙은 그야말로 괴물급이었습니다. 키 197cm에 150km를 훌쩍 넘는 직구 구속. 거기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까지 움직이게 만든 특급 재능이라는 평가까지. 그야말로 롯데의 미래라 불릴 만큼 기대치는 하늘을 찔렀죠. 그의 고등학교 시절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산고 시절부터 전국 대회에서 보여준 위력적인 투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없이 조명됐고,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윤성빈을 제2의 류현진 혹은 한국형 노아 신더가드라고 불렀습니다. 직구 하나만으로 타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윤성빈을 롯데가 1차 지명으로 선택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롯데 구단도 윤성빈에게는 그야말로 올인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피칭 분석 센터인 드라이브라인 훈련은 물론 일본 치바 롯데 마린스 연수, 별도 피칭 프로그램 등 아낌없는 투자와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천천히 키우더라도 완성형으로 만들자는 전략 아래 윤성빈은 기대와 함께 1군 무대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데뷔 후의 성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군 통산 21경기, 2승 7패, 평균 자책점 7.47. 기복 있는 제구력, 긴 이닝 소화 능력 부족, 그리고 잦은 부상이 겹치면서 윤성빈은 점점 롯데 마운드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팬들은 실망했고, 구단 내부에서도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사이 롯데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감독도 바뀌고 팀 방향성도 즉시 전력으로 선회하면서 윤성빈처럼 불안정한 유망주는 점점 기회를 잃었습니다. 급기야 윤성빈은 군 입대를 검토할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연봉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며 만년 유망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윤성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그의 강속구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누구보다 자신이 실패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윤성빈은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되는 치욕을 겪었고, 퓨처스리그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2025 시즌 윤성빈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지난달부터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꾸준히 이닝을 던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볼을 빠르게 던지는 것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윤성빈은 완급 조절, 제구 안정화 시도, 변화구 활용까지 의식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4일 KT 퓨처스팀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피칭은 그 변화의 집대성이었습니다. 3이닝 동안 투구수 47개, 탈삼진 6개, 퍼펙트 피칭. 무려 5연속 삼진에 위력적인 직구와 슬라이더를 섞어 타자들을 압도했죠. 직구 최고 구속은 156km, 평균 구속도 154km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140대 슬라이더와 포크볼, 그리고 119의 커브까지. 단순한 강속구 투수가 아닌 구속차를 활용한 피칭이 드디어 윤성빈의 무기에 더해졌다는 것이 무엇보다 반가운 변화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삼진의 질과 과정입니다. 이번 퍼펙트 피칭에서 윤성빈이 잡아낸 6개의 삼진 중 5개는 5구 이내에 끝났고, 이 중 2개는 3구 삼진이었습니다. 즉, 과거처럼 제구가 흔들려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다가 볼넷이나 장타로 이어지는 패턴화된 실책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제구력은 숙제입니다. 윤성빈은 지난달 삼성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6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불안 요소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기복이는 제구, 스트라이크 존을 꾸준히 공략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전히 1군 진입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불안정함 속에서도 확실히 경기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2군에서 18.1이닝 동안 2승, 평균 자책점 2.45, 그리고 경기당 평균 탈삼진 10개 이상의 위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윤성빈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제 파워 피처 그 이상입니다. 과거엔 직구 하나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구속, 변화, 그리고 완급 조절의 3박자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눈에 띕니다. 이런 변화에는 새롭게 롯데 2군에 합류한 김상진 투수코치의 역할도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윤성빈의 재능을 수년간 지켜본 김 코치는 그의 불안정한 밸런스를 기술적이며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성빈은 경기 내내 마운드에서의 집중력과 투구 리듬이 눈에 띄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윤성빈의 변화는 단순한 반짝 경기력이 아닌 시스템 안에서의 개선과 성장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모든 변화가 1군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는 검증입니다. 윤성빈은 지금 단순히 잠깐 잘 던지는 2군 투수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150km 중반의 강속구와 높은 탈삼진 능력은 불안정한 롯데 마운드의 실질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 현재 롯데는 외국인 투수 감보아의 합류 전까지 선발 로테이션에 공백이 생긴 상태이며 김진욱과 박진 등 기존 자원들 역시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체 가능한 선발 카드로서 윤성빈은 지금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파괴력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김태형 감독이 윤성빈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성빈의 퓨처스리그 등판 내용은 매회 보고서로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KT전 퍼펙트 피칭 이후에는 내부 분위기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롯데는 단순히 잘 던졌네로 끝나는 게 아닌 이 정도면 기회를 줘도 되는가? 라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윤성빈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회는 2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LG 트윈스와의 시리즈입니다. 현재 롯데는 이 기간 중 한 자리를 비워두고 있으며 기존 선발진의 로테이션 유지와 불펜 부담 완화를 위해 한 명의 선발 카드가 필요합니다. 윤성빈이 이 타이밍에 1군에 합류한다면 이는 단순한 콜업이 아닌 운명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분명합니다. 윤성빈은 과거 1군 선발 등판 기회를 받았을 때 경기 초반 수비 실책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억은 윤성빈에게도 구단에게도 뼈아픈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던질 수 있다는 걸 넘어서 1군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실전 감각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그에게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윤성빈은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닙니다. 프로 9년차, 팀 내에서도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처럼 기대되는 자원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전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자리. 따라서 윤성빈이 1군 무대에 오르면 단순한 선발 테스트가 아닌 로테이션 진입을 위한 정면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팬들의 시선도 다시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차가웠던 반응이 최근에는 지금 아니면 언제 기회를 주겠나? 이 정도면 한번 믿어보자는 기대 섞인 목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156km를 던질 수 있는 국내 투수는 흔치 않으며 여전히 윤성빈의 구위는 1군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윤성빈이 흘린 시간은 분명 길고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된 자가 되어 돌아왔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진짜 1군 무대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이제는 감독과 구단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윤성빈은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은 선수입니다.
괴물 유망주에서 만년 기대주로 이제는 결과로 말해야 할 때. 하지만 지금의 그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강속구, 탈삼진, 퍼펙트 피칭 등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진짜 기회입니다. 롯데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윤성빈, 그 이름이 다시 1군 마운드에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